여러분의 오픈GL ES 2.0 프로그래밍 역량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픈GL ES 2.0을 사용해서 삼각형을 투명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투명화 함수의 인자도 바꾸어 보았고 각 정점의 투명도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 보셨겠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삼각형에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더 멋진 옷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텍스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지난 시간에 만든 두 개의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에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의 이름은 텍스처라고 합니다. 아니, 옷을 입히기 위한 설정, 그리고 입힐 수 있도록 만든 옷, 이 이미지, 모든 것을 텍스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텍스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를 적용하기 위한 설정들, 어드레스 보드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만든 코드에 이어서 이 텍스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키에 보면은 이 텍스처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3차원 물체의 표면에 2차원 이미지를 입혀서 적은 삼각형으로도 높은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렌더링 관련 요소. 그 유타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던 에드 캘머시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업계 종사자들은 맵이라고 하는데 언어의 경제성 때문인지 텍스처라는 말보다는 맵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훨씬 높다. 또 텍스처 제작 작업은 매핑, 작업자는 매퍼, 맵을 적용하는 과정, 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부르는 거죠. 이 업계에서 쓰이는 텍스처라는 거는 이제 폴리곤의 겉에 씌우는 이미지 파일을 말한다. 단어의 본래 뜻처럼 모델의 색이나 질감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뜻한다. 텍스처를 쓰고 안 쓰고의 사이는 생각보다 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 자, 여기 2D 이미지가 있어요. 얘를 3차원 서피스 위에 입혀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탱크 이미지, 여기 보이는 탱크 이미지에서 보듯이 텍스트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꽤 큽니다. 1번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텍스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 정점에 컬러 값을 적용해가지고 그린 거죠. 이 모델의 외곽은 꽤 정밀하게 그려져 있지만은 색상 때문에 꼭 초등학생이 외곽선이 잘 그려진 그림에다가 크레파스로 색감을 칠한 뭐 이런 느낌이 나오죠. 음영 처리는 잘 되어 있지만 그 정도 느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번 그림, 이 그림을 보시면은 텍스처의 외곽 이미지를 굉장히 잘 붙여놨어요. 마치 건프라를 멋지게 만들고 그 위에 스티커까지 잘 붙여놓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텍스처는 3차원으로 만들어진 모델의 외곽에 색이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붙여주는 이런 2D 이미지를 텍스처라고 표현합니다. 나무 위키에서는 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2차원 이미지인 텍스처를 2차원 좌표로 잘게 쪼개가지고 이 각 정점에 이 좌표를 매핑해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정점 사이의 거리에 맞춰서 텍스처 이미지 역시 최종 프래그먼트 단계에서는 각 픽셀마다 인터폴레이션 되어서 붙여집니다. 모델은 3차원 좌표를 가집니다. 이 모델을 구성하는 각 정점마다 자신이 가져야 하는 색을 텍스처에서 가져와서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점마다 자신에 맞는 텍스처의 위치 정보를 텍스처 좌표라는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텍스처의 좌표는 가로축 S 그리고 가로축 S 그리고 세로축 T로 나타내며 좌하단 여기가 원점 0, 0이 되고요. 최대 크기는 1, 1을 가지게 됩니다. 즉 좌하단 원점을 가지는 가로 1, 세로 1 크기의 좌표 체계를 텍스처 좌표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은 그리고 이 1이라는 값은 텍스처 이미지에 사용되는 텍스처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사각형 구조를 가집니다.
이 그림과 같이 실제 3차원 공간상의 평행사변형 모양의 모델, 이렇게 나타내져야 하는 평행사변형 모델의 앞면에 텍스처로 있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붙일 겁니다. 실제로 나와야 되는 화면은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진 화면이 나와야겠죠. 이 모델을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텍스처는 앞면에만 붙여놨으니까요. 이렇게 모델의 각 정점에 텍스처의 좌표를 매핑하는 것. 여기는 이 값, 여기는 이 값, 여기는 이 값, 여기는 이 값을 매핑하는 것을 텍스처 매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림과 같이 모델의 좌하단 정점을 텍스처의 원점에, 그리고 좌상단 정점을 텍스처 0, 1 좌표에, 우하단 정점을 텍스처 1, 0 정점에, 그리고 우상단 정점을 텍스처 1, 1 정점을 각각 매핑을 시켜 놓게 됩니다. 그럼 프레그먼트 안케에서는 이 모델의 컬러 값을 정할 때 요 정점에 위치한 값을 텍스처에서 가져오고, 여기 값을 텍스처에서 가져오고, 여기 값을 텍스처에서 가져오고, 여기 값 역시 텍스처에서 컬러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점과 정점 사이에 있는 요 값들은 텍스처 좌표를 인터폴레이션해서 가져오겠죠. 여기까지 좀 어렵고 긴 이야기였는데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모델의 각 정점에는 매핑하고자 하는 텍스처의 좌표 값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프레그먼트 단계로 가서 실제 색을 가져와야 하는 부분까지 가면은 각 픽셀에서 필요로 하는 색상 값은 텍스처의 좌표 값을 여기 정의되어 있던 좌표 값을 가져가서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결정된 텍스처의 좌표값, 텍스처 코디네이트 값에서 컬러 값을 뽑아서 여기 가져오는 겁니다. 요 정점은 요 점은 분명히 정점이 없지만 여기에서 거리, 여기에서 거리, 여기에서 거리, 여기에서 거리를 따져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텍스처의 좌표값을 계산하겠죠. 계산해서 이 텍스처의 좌표값에 해당하는 컬러 값을 뽑아와서 여기에 칠해주게 되는 겁니다. 텍스처 좌표계는 S축,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S축, 그리고 T축 모두 0에서 1 사이의 좌표값을 가지게 됩니다. 텍스처형 이미지를 기준으로 보면 좌하단 이미지가 00에서 우상단 11까지의 좌표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텍스처 이미지를 모델에 입힐 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좌표값이 1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요? 오픈GL ES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좌표값이 1을 넘어갈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0에서 1까지 정의되어 있는 이런 격자무늬 그림이 있습니다. 얘가 텍스처인 거고요. 얘를 1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얘처럼 반복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얘가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됩니다. 얘는 GL repeat라는 속성을 가지고요. 혹은 얘처럼 마지막 픽셀의 값이 계속 그려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 픽셀의 값이 계속 그려집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한 픽셀씩 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마지막 픽셀이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거를 clamp to edge, 엣지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속성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복해서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그리는데 이렇게 계속 그리는데 얘는 얘가 통째로 여기 올라가고 얘가 통째로 이쪽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럼 경계면이 이상하게 되겠죠. 얘는 다행히 격자무늬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게 되는데 격자무늬가 아닌 경우에는 반복되게 되면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 올라가게 되면 반복되기 때문에 경계면이 이상해집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GL Mirrored Repeat라는 속성 값도 있습니다. 걔는 뭐냐면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거울에 비추듯이
반전되어서 복사되는 걸 말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이런 어드레스 모드를 S축에 대해서, T축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처 파라미터를 결정해 줄 때 GL 텍스처 DL 텍스트 파라미터 해가지고 인자로 rep S, rep T를 별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축용인지 T축용인지를 정의를 해주고 뒤에 거기에 해당하는 어드레스 모드를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처를 그릴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의 픽셀은 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자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컬러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선을 그리고 싶어요.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얼라이어싱 문제입니다. 얼라이어싱은 컴퓨터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아니 실제로는 글씨만 나오던 글씨 이전부터 있어 왔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점입니다. 레스토라이즈드 라인을 그리려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완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똑똑했나 봅니다. 얘가 바로 얼라이싱을 완화시킨다 해서 안티 얼라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란 선이 지나갈 때 사실 화면의 픽셀은 우리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작죠. 따라서 약간의 블러링만 넣어줘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블러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의 정밀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 그림은 그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이상적인 선이 하나 지나갈 때 이 선이 지나가는 이 픽셀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픽셀이 이 선이 이 픽셀의 몇 퍼센트 정도를 지나가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만큼을 선에 색으로 채워주고 나머지 빈 공간을 투명하게 두는 거죠. 투명하게 두면은 당연히 배경에 있는 색이 채워주겠죠. 이렇게 하면은 각 선의 픽셀은 자기만의 투명도를 가지면서 채워집니다. 선이 모두 채워지는 선의 내부는 원래 색으로 채워질 거고 테두리 부분은 약간의 투명도를 가지고 그려질 거고 즉 경계선이 흐려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 안티 얼라이어싱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텍스처 이미지를 3차원 모델에 정밀하게 매핑시킬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텍스처 이미지의 한 픽셀을 텍셀이라고 합니다. 이 텍셀 하나가 모델의 최종 렌더링 이미지 한 픽셀과 1대1로 맞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텍셀이 한 픽셀에 매핑되기도 하고 하나의 텍셀이 여러 개의 픽셀에 매핑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 둘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의 텍셀이 여러 개의 픽셀에 매핑이 될 때는 이 색을 여기에 쭉 다 칠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깍두기처럼 어색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개의 텍셀이 하나의 픽셀에 매핑이 되는 경우는 어떤 색을 여기 있는 네 가지 색 중에 어떤 색을 여기에 칠해줘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의 픽셀은 하나의 컬러만 칠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샘플링 프로블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의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하나의 텍셀이 여러 개의 픽셀에 적용이 되겠죠. 확대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를 매그니피케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그림처럼 텍스처의 여러 텍셀이 하나의 픽셀에 표현되는 경우는 미니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텍스처 이미지를 축소시켜서 줌아웃하는 이런 경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런 매그니피케이션, 미니피케이션이 발생하면은 얼라이어싱이 생깁니다. 이 얼라이싱을 보시면은 이런 그림을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매그니피케이션은 확대되는 거,
미니피케이션은 축소해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여지는데, 매그니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깍두기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보이죠? 그리고 미니피케이션이 발생하면은 서로 그려야 되는 픽셀, 텍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아레 현상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하냐? 텍스처에서 샘플링을 하는 패턴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샘플링 타입은 nearest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제일 가까이 있는 거를 그리는 거예요. 즉 샘플링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지정된 좌표와 가장 가까운 텍셀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얘기했던 뭐 이런 매그니피케이션, 미니피케이션에서 발생하는 깍두기나 모아레 같은 것들이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더 나은 품질을 위해서 리니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 샘플링은 안티 얼라이싱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주위에 있는 여러 개의 텍셀 혹은 픽셀에 대해서 바이리니어란 방식으로 각 픽셀의 컬러 값을 계산해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리어리스트 샘플링보다는 리니어 샘플링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리니어 샘플링 방식의 연산량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치를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텍스처의 크기와 모델의 크기가 비슷하고 줌인이나 줌아웃이 일어나지 않는 등 리어리스트 샘플링만으로도 충분히 렌더링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비용이 더 비싼 리니어 샘플링을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게 되겠죠. 여기까지 텍스처라는 것의 개념 그리고 텍스처의 어드레스 모드라든지 필터링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t 크리에이터를 켜주시고요. Qt 크리에이터에서 오픈 프로젝트 해서 우리가 기존까지 만들었던 triangle.pro 파일을 열어줍니다. 오늘은 triangle 위젯.h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기 전에 이 Qt 크리에이터에 있는 프로젝트 안에 이미지 텍스처로 사용할 이미지 리소스를 먼저 넣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먼저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은 파일에서 new 파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다이얼로그가 뜨고요. 여기에서 Qt 리소스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파일 네임은 우리는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images라고 선택을 해주고 next. 그리고 버전 컨트롤이나 뭐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에 넣을 거냐 확인해 보시고 finish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어 여기 나오네요. 리소스 폴더가 생기고 images.qrc 파일이 생깁니다. 이 images.qrc 파일이 바로 우리가 사용할 리소스 파일입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대시고 우클릭 하시면은 이런 팝업 리스트가 뜨는데 이 중에 add prefix라는 걸 눌러 주셔서 prefix를 슬래시 즉 루트죠를 넣어줍니다. OK를 눌러주시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고 add existing files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사용할 이미지 파일을 넣어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Qt의 트라이앵글즈 폴더입니다. 여기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res라는 이름의 새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사용할 이미지 파일을 넣어 줍니다. 저는 챗GPT4를 사용해서 달리3로 애플트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미지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혹은 뭐 인터넷상에서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를 하나 구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이미지용 텍스처 이미지는 텍스처용으로 사용할 이미지는
2의 n승의 크기를 가지는 정사각형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의 n승 크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GPU가 사용하기 편한 사이즈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정사각형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텍스처 좌표가 정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사용하면은 가장 잘 맞게 그릴 수 있겠죠. 좌표를 할당하거나 처리할 때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하나 구해서 여기 triangles라는 우리 프로젝트 폴더 밑에 res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image.qrc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existing 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res 밑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추가를 해주면 저장할 거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처를 사용하기 위해서 triangle widget.h 파일에서 텍스처용 클래스 하나를 추가를 해줍니다. 샵 include q OpenGL 텍스처라는 것을 추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텍스처형 변수를 추가를 해줍니다. 먼저 q OpenGL 버퍼로 텍스처 좌표를 넘겨줄 텍스트 코디네이트 버퍼라는 걸 정의를 해줬고요. q OpenGL 텍스처로 포인트 텍스처라는 것을 정의를 해 줬습니다. 다음으로 triangle widget.cpp 파일로 가셔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텍스처를 먼저 초기화해 줘야 되겠죠. 텍스처를 널로 초기화를 해 줍니다. 그리고 소멸자에서 지난 시간에 make current와 done current 사이에서 우리가 만든 것들을 지워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텍스처를 삭제를 하도록 해줍니다. 종료될 때는 여기에서 텍스처가 삭제가 되는 거고요. 생성될 때 텍스처가 널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initialize GL에서 array 버퍼, 컬러 버퍼가 만들어지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버퍼도 생성을 해 줍니다. 그리고 뭐 위에서 했었던 거하고 동일하게 벡터 2D로 텍스 코드라는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왜 q 벡터 2D냐?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S, T 두 개의 축을 가지는 2차원 변수죠. 2차원 좌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q 벡터 2D라는 걸로 사용을 하고요. q 벡터 2D 타입으로 0, 1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자, 텍스처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죠.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 이미지를 텍스처 좌표에 이렇게 놨습니다. 0에서 1, 0에서 1의 좌표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첫 번째 삼각형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을 각각 정점의 위치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각 정점에 할당될 텍스처 좌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정점, 두 번째 정점, 세 번째 정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V0, V1, V2, V3, V4, V5. 이 각각의 정점의 좌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즉, 10, 00, 01, 00, 10, 11, 00, 10을 각각 넣어주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01, 00, 10,
그리고 11, 00, 10 이렇게 6개의 텍스처 좌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위에 컬러 버퍼나 어레이 버퍼하고 동일하게 텍스처 코디네이트 버퍼를 바인딩 해주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버퍼를 얼로케이트 해주는 거죠.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넣어주고 6개 곱하기 사이즈 오브 q 벡터 2D로 얼로케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 버퍼는 텍스처 각 정점에서 텍스처의 좌표 값들을 넘기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텍스처를 만들어주는데 텍스처도 역시나 이니셜라이즈 GL에서 만들어줍니다. 텍스처는 new cube 오픈GL 텍스처 클래스를 생성을 해주는데 인자로 사용할 이미지를 넘겨줍니다. q 이미지라는 걸 넘겨주는데 우리가 아까 넣었던 RES에 있는 애플 트리 with chatgpt4.png 라는 애를 넘겨줍니다. 근데 그냥 넘겨주면 디코딩 될 때 보통 뒤집혀서 디코딩이 되죠. 그래서 mirrored 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얘를 뒤집어 줍니다.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텍스처를 만들어 주는데 QOpenGL 텍스처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을 해주는데 인자로는 QImage 해서 이 아까 RES 밑에 넣었던 애플트리 with ChatGPT4라는 이미지 파일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얘가 디코딩을 해줍니다. QImage가 디코딩을 해주는데 그냥 디코딩을 하면은 얘가 뒤집혀서 나오게 됩니다. 뒤집혀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mirrore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서 정상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요 앞에 요 기호는 뭐냐 하면은 우리 images.qrc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이 리소스 파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거고 루트는 처음에 images.qrc의 프리픽스를 루트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RES에 있는 이 이미지를 찾아라. 루트 밑에 있는 RES 밑에 있는 이 이미지 파일을 찾아라. 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학습했었던 것처럼 텍스처는 뭘 해줘야 된다고요? 미니피케이션 필터, 매그니피케이션 필터를 정의를 해줍니다. set minification filter를 정의를 해주는데 오픈GL 텍스처에 있는 리니어 타입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또 텍스처의 매그니피케이션 필터를 정의를 합니다. 뭘로? 리니어 타입으로 정의를 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미지 크기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처의 어떤 거? 램 모드를 정의를 해주는데 리피트 모드로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뭐 S축 방향, T축 방향 상관없이 리피트로 모두 통일해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은 여기까지 하면은 텍스처 설정이 끝납니다. 이제 실제 렌더링을 할 때, 페인트 GL에서 렌더링을 할 때 어레이 버퍼, 컬러 버퍼를 넘겨줬잖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텍스처 버퍼와 텍스처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 버퍼를 넘기는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텍스 코디네이터 버퍼를 바인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코디네이트 로케이션을
가져와야 됩니다. 뭐냐면 쉐이더 프로그램에서 어트리뷰트로 이 텍스처 좌표를 받아줄 수 있는 값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쉐이더에서 텍스처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리를 하진 않았는데 먼저 CPU 쪽 코드부터 작성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에서 어트리뷰트 변수로 aTextCode라는 변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정의를 했다 치고 그 위치를 가져옵니다. 프로그램에 못합니다. enable attribute array에서 text coordinate location을 앞에서 받아왔던 위치를 enable 시킨 다음에 attribute 버퍼를 넘겨주겠죠. 어떠해? texture coordinate location에 gl float 타입이었죠. 0에서부터 인자는 2개씩 크기는 q 벡터 2D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텍스처 좌표 전달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텍스처를 넘겨야겠죠. 텍스처를 바인드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아마 유니폼 타입으로 텍스처가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set 유니폼 밸류로 이름은 텍스처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앞에 바인드된 텍스처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텍스처 바인딩도 끝났습니다. 텍스처 좌표도 전달했고 텍스처 이미지도 디코딩된 텍스처 이미지도 이렇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뭐죠? 쉐이더 코드를 수정해야겠죠. 자, 먼저 vertex shade에서는 텍스처 좌표를 받아왔죠. 자, 받아온 텍스처 좌표를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겨줘야 됩니다. 먼저 attribute로 2차원 변수니까 vector 2 그리고 a text code라는 이름으로 어트리뷰트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베링으로 프래그먼트 쉐이드로 넘겨야 되죠. 역시 벡터 2 타입으로 v 텍스 쿼드라는 변수를 추가를 해줍니다. 우리는 당연히 v 텍스 쿼드 값에 a 텍스 쿼드 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vertex shade에서는 포지션 정보를 가져와서 GL 포지션을 정의를 해줬고 컬러 값을 프래그먼트 쉐이드로 넘기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역시 프래그먼트 쉐이드로 넘겨줬습니다. 프래그먼트 쉐이드에서는 당연히 넘겨준 텍스처 코디네이트 값을 받아야겠죠. 벡터 2 v 텍스처 코디네이트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유니폼 변수로 유니폼이라는 거는 쉐이더 전체를 통틀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텍스처는 유니폼 변수입니다. 유니폼으로 샘플러 2D 텍스처라고 정의를 해 줍니다. 샘플러 2D는 뭐냐면 이미지 2D 이미지 2D 버퍼를 받아오겠다라는 의미고요. 2D 버퍼로 우리는 텍스처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GL 컬러, GL 프레그 컬러를 어떻게 정의를 해주느냐? 우리는 기존에 했었던 V 컬러를 정의하는 거는 지워주고요. GL 프레그 컬러는 텍스처에서 그 텍스처 코디네이트 좌표에 있는 텍셀 값을 읽어와야겠죠. 그 명령어가 텍스처 2D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에 인자로 우리가 받아온 텍스처 이미지를 통으로 넣어주고 여기에 좌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지금까지 코드는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만약에 오타가 있다거나 하면은 뭐 에러 메시지가 뜨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각 텍스처 좌표에서 해당하는 값들을 읽어와서 그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어떤 거냐? GL 프래그 컬러는 우리가 이 프래그먼트 쉐이드에서 임의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GL 프래그 컬러에 만약에 텍스처에서 가져온 값 곱하기 어, 각 정점의 컬러 값을 해주면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해주면 각 컬러 값들 RGB, RGB가 섞여서 이렇게 뭔가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컬러 값을 너무 어두워지면은 이상하니까 이렇게 0점을 곱해줬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어두워지네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밝아지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색상을 약간 노을진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재밌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임의로 조정을 해서 GL 프래그 컬러 값에 어떤 값을 할당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든 멋진 모델에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렇게 한층 더 멋지게 보이는 것은 결코 착각이나 눈물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텍스처만 입혀서 컬러를 결정해 주기도 하고 마지막에 해본 것처럼 색상 정보를 살짝 섞어서 더 멋진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컬러 값의 비중을 낮추고 컬러 값을 연한 회색 정도로 해주면은 뭐 뿌연 색이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안개가 낀 듯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텍스처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실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옷을 입은 우리의 모델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